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또 여당의 한 인사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야말로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를 진짜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근혜 검찰이나 박근혜 경찰이 과연 그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에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야 협상을 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기에 이르렀다면 먼저 그 안을 가지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순서를 거칠 시간이 그렇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론을 들고 와서 이것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만들어놓는 것인지 정말 참으로 미스테리하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 사설로 세월호 특별법에서 유가족 동의가 최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제 여야가 전날 재협상 끝에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공식 거부하면서 특별법 처리가 총체적 난기류에 빠졌다. 1차 합의 때보다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여버린 것이다. 당장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은 국회위의 유족이니 특별법 발목 잡는 유족이니 하며 유가족들에게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다. 과연 정치권의 합의를 외면하는 유족들이 너무한 것인가? 아니면 유족들이 동의하는 특별법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치권이 문제인가? 우리 사회는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과연 정치권의 합의를 외면하는 유족들이 너무한 것인지, 아니면 유족들이 동의하는 특별법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치권이 문제인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지적할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어처구니 없는 헛발질의 반복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1차 협상 때 유족의 동의 없이 덜컥 합의를 해주었다가 호된 후폭풍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당연히 유족들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여당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야당이 과연 유족들과 소통을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야당의 뒤늦은 유가족 설득 노력도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 재협상으로 야당은 신뢰와 책임 등 모든 면에서 정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돌이키기 힘든 치명상을 입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는 기조 아래 유가족을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안은 없다.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를 조사할 수 있느냐. 유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따위의 말로 화살을 온통 유족들한테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꼭 진실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태도야말로 유족들의 불신이 증폭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요. 유족들도 100% 만족을 원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원안이긴 하지만 특검 임명 절차에서 어느 정도 요구가 충족되면은 합의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국회목 특검 추천위원 후보군 10명을 추천하고 이 중에서 여야가 4명을 추리는 방식 등을 비롯해 나름대로 유족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저선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이미 유족들은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진정으로 밝히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그리고 수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해왔지만은 세상 일이라는 게 힘 있는 여당이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이상 자기 자신들의 요구가 100% 만족되지 못할 경우에 최소한 최저선으로 바로 특검 추천권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마저 야당이 관철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관철하지 못했다면은 사전에 협의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 과정도 없이 덜컥 또다시 첫 번째 협상에 이어서 재협상마저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던 겁니다. 피해자, 가해자로는 더욱 고약하다. 지금 특검 임명 절차 등을 놓고 여야 정치권, 유족들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것은 결국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 소재 규명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조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지지를 받는 특검이 임명되면 과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가능할 것인가? 이완구 원내대표의 말을 뒤집어 보면 오히려 가해자가 수사를 주도하는 것이 더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잘 지적을 했는데요. 피해자, 가해자론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완구의 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해서 그래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그러면 가해자가 수사를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가해자가 수사를 주도하는 것이 더 비합리적이고 더 부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유족들의 동의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이다. 정치권이 합의안을 밀어붙여 그냥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유족들의 동의 없는 특별법 시행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참으로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실체가 모호한 국민까지 들먹이며 유족 대 국민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으나 이번 사안에서는 차라리 국민보다 유족이 우선이라고 말해야 옳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의 표류 상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은 제재 협상을 하든 아니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진심을 가지고 유족을 설득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특히 유족 설득 책임이 마치 야당 몫인 양 수수방관하는 새누리당 과연 집권 여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은 정권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과 같이 함께하는 정당이 바로 집권 여당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앞으로 또 다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면 그 책임의 가장 큰 몫은 집권 여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족 설득의 책임을 마치 야당이 지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는 유족 대 국민의 대결 구도까지 몰고 가려는 그런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니들이 집권 여당 맞아? 라는 생각 절로 듭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열대를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 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 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조합은 그라쿠스님이 판매하는 아로니아 베리를 소개합니다. 시중에 아로니아 즙 등 아로니아를 이용한 음료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의 아로니아 음료는 모두 폴란드 등에서 고형물을 수입한 것을 희석한 겁니다. 그러나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는 유네스코 지정 국제환경보전지역인 전북 고창의 황토에서 재배된 국내산입니다. 아로니아 베리를 국내에서 첫 재배한 지역이 바로 고창이고요.
작년에 첫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생의 아로니아가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영양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고창 아로니아 베리가 바로 5년산입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크림베리 등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동 제품이 아닌 주문 후에 바로 수확하여 배송되는 국내산 아로니아 베리 생과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 베리를 추천합니다. 구입 문의는요. 010-9067-6681 또 있습니다. 010 똑같은 번호입니다. 9067-6681 첩으로 된 제품을 원하시면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 발전을 위해 후원될 예정입니다. 광고였습니다. 7시간 이야기를 오프닝에서도 했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 이재훈 사회정책부장이 대통령의 7시간 그 기괴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오전 야마나시현 나루사와 무라의 별장에서 보냄. 오후 12시 46분 야마나시현 후지카와 쿠치코마체 이탈리아 요리점 리체타 모친 요코상 비서관과 식사. 2시 3분 별장. 오후 6시 34분 야마나시현 중국 요리점 호궁 친구들과 식사. 8시 59분 별장. 8월 11일 오전 별장에서 보냄. 오후 2시 59분 도쿄 도미가야 자택. 5시 58분 중의원 제1의원회관 치과진료실에서 진료. 6시 48분 도쿄 요스야의 불고기집 류게스엔 지지통신의 가토 기요타카 해설위원 정치 저널리스트 스누에 노부 요시마사 다카하시 요이치 전 내각 참사관과 식사. 9시 14분 자택. 예. 지금 이재훈 사회정책부장의 칼럼 첫머리에 나오는 이 일정들은 바로 아사히신문 사면에 실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10일과 그리고 11일, 10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11일 월요일의 행적입니다. 총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뭘 했는지 실명으로 분단위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식사를 하고 치과 진료를 하고 몇몇 언론사 간부와 식사를 했다는 사실 등이 모두 공개 대상입니다. 어디에서 했는지까지 나옵니다. 저도 가끔씩 보는데요. 어떤 때는 식사 이름까지 나옵니다. 총리의 하루는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날마다 실립니다. 교도통신, 지지통신 담당 기자가 직접 관찰한 사실과 그리고 총리실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 뒤 살아 돌아온 세월호 승객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껏 청와대, 새누리당이 밝힌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아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청와대에 부르자는 야당 요구에 대통령의 사생활을 얘기하겠다는 것 아니냐더니 대통령은 기침에서 취침할 때까지 근무 시간이며 사생활이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란다. 총리 일정을 분 단위까지 밝히는 일본 신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정을 5분 단위까지 공개하는 백악관은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와대만 대통령 일정을 비공개로 해서 국가안보에 충실하고 분 단위까지 밝히는 일본 총리의 일정을 분 단위까지 밝히는 일본이나 대통령의 일정을 5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미국은 안보의식에 계련된 그런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완구의 생각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10시 첫 보고 이후 오후 5시 15분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날 때까지 모두 18차례 보고가 이뤄졌다고 13일 말했다. 애초 청와대가 국회에 밝힌 서면 유선 보고 24회와 상충한다. 내용을 뜯어보면 더 이상하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건 오전 10시 15분과 10시 30분 두 차례뿐이다. 그 뒤론 무반응이다. 대책 회의도 없었다. 이렇게 304명의 목숨이 걸린 6시간 45분이 대통령의 침묵 속에 속절없이 흘러갔다. 기괴하다. 그러곤 대통령은 그날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 라고 물었다. 생뚱맞다. 그러니까 7시간 동안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도대체 이 사건이 뭔지 애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방 안에 갇혀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어서 오히려 밖으로 탈출을 할 수 없었다는 이런 사실들 전혀 모르고 앉아 자빠져 있다가 7시간 만에 중앙재난대책본부로 가서 그야말로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쪽은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청와대 격내에 계셨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중요한 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겁니다. 왜 대통령의 위치가 그렇게 궁금해집니까? 그 이유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7시간 동안 어디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가 부각된 것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제대로 적절하게 지시를 내려서 대응만 했더라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격내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7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7시 만에 나타나서 그런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자빠졌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 303명이 수장이 될 절체절명의 순간 대통령이 챙겨야 할 다른 중대사가 도대체 뭐였나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에 따라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 대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간에 떠도는 그런 민망한 소문에 관심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7시간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밝힐 의무가 있다라는 이재원 사회정책부장의 이야기.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를 밝힐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렇게 겁이 난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여당의 입김이 배제될 수 있는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4명을 선임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도대체 뭐가 두렵다는 얘기입니까?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한 청취자가 보내온 메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로 국민TV에서 만드는 방송을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재미와 관심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김용민 PD가 후원을 해줍시사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조합원 가입도 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월 사용료 자동이체 신청도 월 11,000원씩 했습니다. 컴퓨터가 후져서 그런지 자동이체가 쉽게 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그 부담의 고민의 내용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몇 년 뒤 우리나라에도 좋은 언론이 있어야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썩을 대로 썩기만 했다라고 비판하는 제 모습. 아, 있었는데 적어도 있을 뻔했는데 난 아무 짓도 안 했구나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를 몇 년 뒤 모습이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키우기 위해서 결국은 출자금을 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월 11,000원씩 자동이체를 통해서 조합비를 납부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이 편지를 듣는 정치자분들도 바로 지금 공정언론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공정언론 국민TV, 미래유통조합 국민TV를 후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협박은 아니고요. 한국일보의 사회부장이었다가 지금은 논설위원회예요. 옛날에 사회부장이었는데 이희정 논설위원이 쓴 세월호 품고 교황이 떠난 뒤라는 칼럼 역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방한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기내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교황과 함께한 4박 5일간 오래 가슴에 새겨야 할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내게는 이 말의 울림이 가장 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른 채 304명의 귀한 생명이 물속에 잠기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그날 이후 기자로서 이 나라 국민이자 단원고 희생자들 또래의 아이를 둔 엄마로서 나는 무엇을 했고 해야 할 무엇을 하지 못했던가 곱씹어 보게 했다. 네, 이희정 논설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비단 이희정 논설위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어머니들, 이 땅의 아버지들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뒤에 10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정치권의 이전 투구, 정말 그 참사의 비극의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야당, 어떻게든 숨기려고만 드는 여당 보면서 이런 생각 하셨을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성의 끝에 궁금증도 일었다. 세월호 유족에게 받은 노란 추모 리본을 가슴에 단 교황에게 중립을 지켜야 하니 리본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청했다는 사람은 누구일까? 직업적 본능 혹은 속된 호기심으로 그 누군가의 신상을 털겠다는 심사가 아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든 세간의 우려를 전한 것이든 정작 정치의 힘이 가장 필요한 이때에 추모의 뜻마저 나쁜 의미의 정치적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제 겨우 127일이 지났을 뿐인데 아직 10명은 가족의 품에 안기지도 못했는데 안전한 나라로의 항해는커녕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캐고 밝힐 첫 걸음조차 떼지 못했는데 실체도 불분명한 세월호 피로감이란 말이 유령처럼 우리 주변을 맴도는 현실이 무참하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피로감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그 피로감을 운이하는 그 인간의 바로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아들, 딸이 언제 어떻게 죽지 않아도 될 생목숨을 날릴지도 모르는 그런 안전불감증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혼돈 극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법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고 그러려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잘못된 공천 등 선거 전략의 실패가 빚은 730 재보선 참패를 세월호 민심의 비나인 탓이냐 우판에 특검 추천권 문제로 협상의 주된 의제를 털어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여야가 한 차례 합의 파기를 거쳐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재합의안이 과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인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물론 정치란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최선 아니면 차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내 주장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하다가 문제의 해결을 놓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합의안이 새누리당에 대한 백기투항이라는 평가 가당치 않지만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일말의 성의는 보인 게 사실입니다. 유족의 반대를 1차 합의 파기 명분으로 삼고도 재합의 과정에서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야 뒤늦게야
유족을 설득하느라 부산을 떠난 새정치연합의 행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이 야당만의 탓입니까? 40일 가까이 제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해가며 진상규명을 위한 최선책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몽리인 것처럼 떠들어댔던 새정치 민주연합이 아닌 새누리당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과연 새누리당이 유족 설득을 야당에만 떠맡긴 채 뒷짐지고 성토만 해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정치의 실패를 꾸짖자면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집권여당의 책임 더 크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법치를 내세운다.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는 전례도 없거니와 형사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고 특검 추천 절차 역시 특검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어이없게 피부치를 잃은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바닥을 드러낸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치만 들먹이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폭력일 뿐이다. 유족들이 고심 끝에 재합의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끝이 아니다. 더 험난한 앞길을 헤쳐가려면 이제라도 정부 여당이 나서 유족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어떤 사회가 훌륭한가를 판단하려면 그 사회가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리고 가난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면 된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야기합니다. 널리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황은 또 정치적 책임을 가진 모든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고 질타합니다.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 교황에게 감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유족들이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합의를 깨면 정치가 아니다는 말만 되뇌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가진 모든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 코먼 굿입니다. 코먼 센스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는 교황의 말씀,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던지고 싶은 말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상지대에서 쫓겨난 지 21년 만에 총장으로 돌아온 김문기 씨. 첫 행보가 복수였다고 합니다. 임명장을 받자마자 자신의 복귀를 앞장서 반대해왔던 교수에 대해서 중징계를 통보한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문기가 총장으로 선출되는 이 시점, 바로 황우여가 교육부 장관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김문기가 황우여를 믿고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추긴 상지대 총장 사태, 한국일보의 사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1993년 공금 횡령, 입시 부정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김문기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출하자 반발이 거세다. 2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교수협의회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82세의 김 씨가 총장으로 21년 만에 상지대에 재등장한 것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 씨가 총장에 임명될 수 있었던 단초는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제공했다. 정이사를 선임할 때 구재단 측이 과반수를 추천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김 씨 일가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김문기가 복귀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원래 사학 내부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비리 사학 일가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켜주는데 더 몰두했습니다. 이후 김 씨 측근들은 이사회에 들어와
이사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총장 선임, 교수 충원 등을 무산시키며 파행 운영을 일삼았다. 이에 최영복 전 이사장과 유재천 전 총장 등이 이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오불관원이었다. 최 전 이사장과 교육부 추천 이사 등이 사퇴하자 김 씨 측 인사들은 이사회를 장악한 뒤에 올해 4월 김 씨의 차남인 길람 씨를 새 이사장에 선출했다. 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총장 선임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길람 씨는 이달 초 이사장직을 사퇴, 김 씨가 총장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꼼수를 썼다. 상진의 사퇴의 과정을 보면요.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의 행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고의성까지 엿보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1월 김문기 씨가 비리 당사자라는 이유로 정의사 선임을 거부하는 신용만 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역시 김 씨의 총장 선출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미 교육부의 사학 편들기는 도가 지나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학도 공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 받습니다. 교육당국이 사학에 비리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 개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학이 잘못되면 최종 피해자는 누굽니까? 바로 학생들입니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김문기의 이사 승인을 거부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조치 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 뭉개고 있으면 황우여가 김문기 백이다는 이런 의심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 시간에 조합원에 가입해 주신 대전 유성구에 계신 김소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